화면에서 보시는 이 시안을 오늘 HTML, CSS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시안을 보셨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들로 잡혀져 있는지 그 구조 파악부터 해주시는 게 일단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안에서는 여기 빨간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이 부분을 첫 번째 박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로고라는 텍스트와 원뎁스라는 텍스트가 가로로 예쁘게 정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로고란 텍스트랑 원뎁스 부분을 저는 헤더 영역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바로 밑에 있는 이 하늘 색깔로 칠해져 있는 박스 영역을 비주얼 영역으로 본다고 치고 이 비주얼 영역 안에는 지금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왼쪽 하단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어서 여기 컨 타이틀이라는 소제목이 들어가 있는 이 세 덩어리들을 크게 하나로 이렇게 보신다면 이 부분을 컨텐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회색깔 영역 같은 경우 왼쪽 박스와 오른쪽 박스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서 전형적인 기업형 레이아웃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시안인데요. 자, 지금부터 HTML, CSS로 이 구조들을 차근차근 만들어 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VS 코드에서 HTML과 CSS 파일까지 만든 상태에서 링크 연결까지 해놓고 CSS 파일 같은 경우는 기초, 노멀라이징 코드까지는 넣어놓은 상태고 플렉스라는 클래스를 넣으면 display flex,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이라는 설정값까지는 일단 기초 세팅 값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HTML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갈 건데요. 자, 첫 번째 로고랑 원뎁스라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던 부분 헤더 영역이라고 제가 본다고 했었잖아요. 헤더라는 클래스의 div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 헤더 영역 안쪽으로 아까 사진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로고라는 텍스트와 원뎁스라는 텍스트가 가로 정렬되어 있는 구조로 보실 수가 있는데 로고라는 텍스트는 H1 안쪽에다가 로고라고 그냥 단순히 텍스트 넣어놓고 이제 메뉴 영역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자, 메뉴는 뭐 국룰이죠. UL에 LI에 A의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UL에다가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는 GMB 클래스를 넣어주고요. LI가 총 5개 있었어요. 그래서 LI 곱하기 5 해주시고 이 안쪽으로 링크가 걸릴 A 태그를 넣어주신 상태에서 텍스트는 원뎁스라고 넣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HTML을 끝내면 안 되고 저희는 뭐가 빠져있죠? 플렉스라는 클래스가 빠져있잖아요. 자, 시안에서 보시면 이 원뎁스라는 텍스트들이 가로 정렬이 돼야 해요. 그렇다면 지금은 li들이 가로 정렬이 돼야 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 li들을 품고 있는 부모 영역인 ul 영역, 즉 gmb라는 클래스 i가 플렉스라는 클래스까지 추가로 가져야 가로 정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화면을 봤더니 이렇게 로고 영역에 원뎁스 영역까지 예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CSS로 돌아오셔서 이 아이들의 스타일링 값을 주시면 되는데 일단 주석 처리로 헤더 영역을 시작을 한다고 선언을 해놓고 시작할게요. 자, 헤더 영역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CSS에서는 내가 선언한 선택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히는지 그 영역 확인을 해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제가 헤더라는 영역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또는 보더 값을 이용을 해서 브라우저 창에서 그 영역이 얼마만큼의 영역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보더 값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보더 3픽셀 솔리드 레드라는 값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크롬 창으로 돌아오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고 영역과 원뎁스 영역이 크게 일단 빨간색 테두리 영역으로 잡히는 걸 봐주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시안을 보시면 이 헤더 영역은 지금 안쪽으로 위드 값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좌우 여백이 균등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헤더 영역에다가
위드 값을 어느 정도 줄여주고 그러면 지금 임의로 한 70%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100%에서 70%를 쓰고 남은 30%가 남은 상태니까 이 30%를 좌우로 균등하게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마진에서 무슨 값을 넣어주면 돼요? 오토라는 값을 넣어주면 알아서 얘네가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롬 창으로 돌아와서 봐주시면 이렇게 원뎁스들이 로고 영역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더 영역의 위치랑 넓이 조절을 해놨으니까 로고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헤더 영역 안에 h1 태그를 불러서 얘네도 일단 영역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넣고 이 상태에서 이제 텍스트가 가운데 배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라고 해주시고 다시 한번 화면을 봤더니 이렇게 로고 영역이 전체에 이렇게 잡히면서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된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안을 보셨을 때 이 로고라는 텍스트 밑으로 이 원뎁스들이랑 살짝의 여백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H1에다가 바깥쪽 여백에 해당되는 마진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진 바텀 쪽에만 30픽셀의 수치 값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이 사이에 간극이 생긴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놓고 원뎁스 부분인 UL 영역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시안에서는 지금 원뎁스들이 각각 동일한 간격을 가지면서 사이가 떨어져 있고 원뎁스라는 텍스트만큼의 영역보다는 조금 더 통통하게 영역을 확장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헤더 영역 안에 GMB가 갖고 있는 친자식인 li 태그한테 보더 값으로 얘네 영역이 얼만큼 잡히는지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뎁스라는 텍스트가 들어간 만큼만 보더가 잡힌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저 영역의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헤더에 GMB 안에 li 안에 a 태그를 불러서 왜냐면 지금 원뎁스라는 텍스트는 조금 더 안쪽에 a 태그가 직접 품고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a 태그한테 직접적인 스타일링을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a 태그는 디스플레이가 문법상 인라인이기 때문에 상하 여백은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li가 갖고 있는 영역을 그대로 상속받으면서 위아래 상하 여백도 가질 수 있게 바꿔준 상태에서 안쪽 여백이니까 패딩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위아래로는 한 5픽셀 정도, 좌우로는 20픽셀 정도의 패딩 값을 준 상태에서 화면으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시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영역들이 살짝씩 영역 확장하시는 걸 봐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헤더 영역은 마무리하겠습니다.